많은 사람들이 이 정당과 정치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방안을 마련하고 좀 실천을 해보자고 지금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출범을 합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민캠프에서 정치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정치의 혁신 문제이고 또 정당 정치가 처해 있는 어떤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또 특권을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기만 한다.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져서 그들끼리의 정치, 또 그들만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런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그런 어떤 권한, 그 외의 권한은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책임 총리와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놓지 않는,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도입니다.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겠습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열려야 합니다.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가 쉬운 선거구 획정, 이것은 독립기구에 맡겨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19 감사기와 또 정치적 흥정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를 하고 또 일정한 시간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헌정의 연금 폐지와 또 영리 목적의 경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당론으로 법안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지역주의 이 정치 구조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역주의 정치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는 계속될 수 있도록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동의를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정당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천제도의 개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 등 공천제도를 쇄신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심사위원회 그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그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체질도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야 정당 내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방법으로 그때 합의가 됐었던 정책 당원제 도입 그리고 당원 협의회 개혁 그리고 기존 오프라인 정당의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 만들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의 도덕성을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력 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주기 수사, 또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하려 할 경우에는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를 고쳐서 품격 있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개혁 법안과 또 민생법안들을 논의하고 또 가능한 부분은 합의가 되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또 동행속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그리고 또 책임지고 실천할 의지와 전략, 또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100만 모바일 투표로 직접 선출해 주신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책임을 저의 운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정치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통합당도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 또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구상을 더욱더 좀 구체화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못한 또 방안들, 또 제가 미처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안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하셔야 될 임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하는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좋은 구상, 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